조명현 씨와 이 배모 씨의 녹취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법카 쪼개기, 소고기 구매, 기생충 언급까지 됐었죠. 들어보시죠.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말씀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안심이 열정은 안 되면 안심하고 중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랬어.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랬어. 아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1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타는 샴푸인데 지난 8월이었죠? 저희 뉴스 톱10에 나와서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술이 있어요, 종종. 일단 제가 사요, 그거를 비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통장 내역도 있는데 일단 사고 그거를 제가 비서실에 영수증을 갖다 주면 저한테 다시 이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요. 거기서 일하는 비서가. 로션, 그다음에 샴푸 이런 거는 사실 법인카드로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세금 유용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여당에서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법카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공무원을 자기 하인처럼 부린 사람들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 그대로 국민 세금으로 콩밥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건 이재명 대표도 법카 유용 혐의에 대해서 차후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아마 검찰은 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법인카드를 쓸 때 이걸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사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샴푸 얘기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샴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업무 추진비랄지 법카로 그런 걸 살 수가 없잖아요. 법카로 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가는 것이지 만약에 샴푸 사려고 했으면 자기 돈 주고 샴푸 사와라 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연봉이 아마 뭐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억대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억대 이상 되면 자기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법카 가지고 샴푸는 자기 돈으로 사자라는 메시지에 강조를 주시는군요. 근데 법카 가지고 생활을 한 거예요. 생활비를 쓴 거거든요. 아니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이 뭐 이렇게까지 어떤 뭐 자잘한 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뭐 큰 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뭐 대장동을 워낙 큰 것도 많이 있지만 이거 큰 것부터 이 짜잘한 것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아까 김도현 지사 얘기했잖아요. 김도현 지사가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막 비서실이건 뭐 도지사 뭐 경기도를 이렇게 쑤셔놓느냐 힘들게 그 얘기하면서 검찰을 막 비판하잖아요. 검찰을 비판할 게 아니고 법카 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야죠. 왜 이재명 대표 말을 법카 써가지고 우리 경기도 도정을 마비시키느냐. 원인 제공은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정치적 총선 앞둔 정치적 수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총선 앞둔 정치적 수사할 것 같으면 총선을 앞두고 해야죠. 특히 울산 그 청와대 하명수사처럼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공천 받은 날 경기도청 압수수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지만 이제 검찰은 뭐 자신들의 플랜에서 가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감사해가지고 문제 있다고 수사 의뢰한 거 아닙니까? 권유위에서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태도가 좀 달라진 거 있어요. 대장동이나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정치 탄압에 플러스 그다음에 조작 수사, 뭐 소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수사다 이 얘기 말고는 소설 조작 얘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이 법카 의혹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안 나온다. 그렇죠. 너무 이제 명백하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조작이랄지 이제 소설 같은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도 뭐 본인의 혐의가 인정될 것을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한 반발의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다. 이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라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는 이 국면 전환용 쇼다. 오 의원님. 저는 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시대에 이제 물론 이제 과거에 권력과 함께 검찰의 일부 검찰이 그런 뭐 문제가 있었던 점들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시대에 검찰이 향후에 정권들이 지금 민주적인 그 교체를 통해서 권력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본인들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아무런 팩트와 근거 없이 저렇게 정치적으로만 해석이 된다라면 그 검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정말 오바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 김동연 지사의 반응이요. 정말 사뭇 다른 것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너무나 화들짝 놀란 거예요. 개딸들이 그냥 온갖 집중 포화를 퍼부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김동연 지사가 어제 좀 과하게 오히려 용어들을 쓰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게 지금 경기도청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고발 수사 의뢰를 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당한 그 영장 청구가 지난 10월 달에 1차적으로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걸 보강해가지고 지금 법원이 그것을 이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검찰의 그냥 뭐 정치 수사라고만 몰아가기에는 너무나 좀 궁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너무나 놀란 그 마음으로 지금 다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저런 기자회견을 한 것도 저는 좀 의아스럽고 또 한 가지는 저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저 조명현 씨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2년 동안 그냥 A씨로 그냥 표명되면서 살아오다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이 됐다가 그것을 민주당이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본인이 치욕스러운 그런 어떤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사적으로 부려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렇게 치졸한 법인카드 사용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갖고 있는 인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지현 부대변인. 지금 이게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1원이든 뭐 100원이든 만 원이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환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모 씨, 즉 그 상사의 어떤 갑질적인 행위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등가시켜서 갑질을 했고 지시했다고 확정을 하게 되면 이 대통령실을 비유로 하기에 용산의 대통령실의 그 모든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동일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검찰이 국민의힘의 검찰이나 본인의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도 1년 6개월 보면 이재명 당대표를 잡기 위해서 모든 영향을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지금 국민들은 고물가를 좀 잡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신속하게 그리고 수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매번 지체된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수색도 압수수색도 매번 지속된 수색은 압수수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것을 사법부에 넘기면 되는데 이것을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는데 또 되돌림해서 또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국민들이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또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지사도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지사 원희룡 장관님도 우리 청문회 할 때 정말 그 일본 식당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2년 동안 3천만 원 계속 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왜 권익위는 신고하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나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하영재, 박순자 모든 공천 헌금이 있으면 당대표와 공천이 연결돼서 그게 공천까지 연결된지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선택적 수사,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문제 제기와 이게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 별개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재현 부대변인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사면 초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법카 의혹에
압수수색 영장에도 피의자로 적시됐을 뿐 아니라 본인이 분신이라고 표현했던 김용 씨가 본인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 정치 자금 6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결국 이 대장동 의혹의 첫 재판, 이 대표의 분신이 구속된 건데 대장동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했다라는 관계자의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황무선 전 성남도계공 사장, 나는 바지 사장이었다. 실질 결정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시에선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 나는 바지 사장이다.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대표이다. 라는 취지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발언이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